자, 선생님은 아마 그 좀 물음표 막 써줄 거야. 그걸 보지 말아. 일단 보지 말고 이것만 들어 일단.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5, 2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2 또는 여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이거야. 얘로는 나누어 떨어지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얘를 A를 할게요 그냥. 얘를 B를 할게요. A 또는 2 또는 7을 A라 넣은 거고. 그럼 이렇게 되지. A로는 나누어 떨어지는데 B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럼 어떻게 풀어 우리는? A 구하고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B하고의 교집합을 구하겠죠. 굴고 빼겠다 이 말이겠지. A로는 나누어 떨어지는데 B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이놈을 빼겠다 이 말이 되겠죠. 교집합분만 빼겠다 이 말이 해석되나요? 됐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다시 바꿔보면 얘는 2하고 7이 여기 있어요. 2의 세제곱은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7의 세제곱은 또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그 마무리 작업은 2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생에서 전체에서 2의 세제곱 또는 7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또는 7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교집합을 빼겠다. 해석됩니까? 그럼 우리는 네 개 해야지. 2, 7, 14 2의 세제곱, 7의 세제곱, 교집합 이 부분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수가 커서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흐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나는 해석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집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밖에 전체 집합은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린 거야. 아시겠죠? 7번. 뭐 하자는 소리야? 이게 중학교 문제잖아. 1,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일일이 써야 돼. 개수는 자 조건이 붙어있네. 동전은 적어도 하나 이상 사용하고 모든 종류의 동전은 지불하기 충분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A개, B개, C개, D개 해서 뒤집어 쓸게요. 500A, 100B, 50C, 10D가 1,500원이고 우리가 A, B, C, D는 다 자연수고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펼쳤죠. 수가 크니까 우리는 이놈을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150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소리죠. 뭐야? 많다는 소리는 얘를 일일이 다 쓰기는 꽤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를 작성합니다. 표는 A, B, C, D를 이렇게 A, B, C, D로 놔도 되고 가로로 A, B, C, D로 놔도 됩니다. 알겠어요? 보통은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세로 놓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자,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표로 작성을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리다 보면 이 표가 쭉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A가 1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얼마가 남았어? 얘네들이 10B 플러스 5C 플러스 D가 50 빠졌으니까 100 이래 되겠죠. 그럼 B 대신에 뭐부터? 1부터 10까지 넣으면 0이 되니까 B의 대신 1부터 9까지 집어넣겠죠. B가 1이 되면 90이야. 얘가 90이 되겠지. C도 1부터 얼마 나와? 20까지 안 되니까 19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적다 보면 자, CD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C가 하나 결정되면 D는 마무리야. 남는 거 쓸 거니까. 대신 D가 1 이상이니까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쓱 적다 보면 19개, 17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해 됩니까 지금? 그거랑 그 다음에 A가 이제 2인 경우 2는 숫자가 빨리빨리 떨어집니다. 일일이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 쓸 때 좀 표 같은 걸 이용해서 써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하게 빨리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죠? 자, 선생님이 쓴 어떤 도식화라고 말하는데 약간 표나 어떤 그림적인 요소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풀면 생각이 조금 더 편해질 거다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그려놨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그리는 게 문제 해석하기 좀 편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17번. 자, 보통 1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구분시키면 일반 경우의 수 문제와 순열 조합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순열 조합에 우리가 P나 C나 조합이든 순열이든 써서 표현하는 식들이 있을 거고 그걸 쓰지 않고 푸는 문제들이 있어. 쓰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냥 경우의 수, 통괄적인 문제라는 소리야. 그런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없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꽤 많이 나와. 자연수 갖고 놀아봐라. 그럼 센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센스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무조건 평상 본인들 다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런 문제들을 좀 접해본 친구들만 조금 더 잘 풀 수 있을 거야.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방법론만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 거야.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삼각형 개수 세는 문제가 있죠. 요거는 나와. 중학교 문제지. 하지만 이 문제 아까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고 아까 그 문제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삼각형 개수 세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선권을 누가 갖냐면 가장 긴 변이 갖습니다.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은 당연히 누구보단 크겠어? 세 개의 합산보다는 크겠죠. 다시 가장 긴 변은 뭐보다 커? 가장 길다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눈 값보다는 크겠죠. 맞나요? 맞나요? (30이니까) 10 있을 거 아니야. 10보다는 크겠죠. 맞나요? 크다 등은 아직 뺐습니다. 근데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더 작아지겠지. 다시 말해서 얘를 2로 나눈 것보다는 더 작습니다. 요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A가 얼마야? 3분의 10보다는 30보다는 크고 2분의 30보다는 작다. 근데 등호는 여기가 등호 들어간 것은 정삼각형이 있다는 소리고 이쪽은 등호가 있으면 말이 안 되겠지. 두 변의 합과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A가 10부터 15까지니까 10부터 14까지 일일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는. 알겠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쓰는 거야. 그냥 쓰지 말고 A를 설정하고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17번 같은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1부터 6까지를 여기다 쓸 거잖아. 그리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합이 같대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합이 같아요. 그럼 세 줄이네. 한 줄, 한 줄, 한 줄이 합이 같으니까 세 줄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수들은 몇 번 써질 거야? 2번 써질 거야. 1부터 6까지가 기본적으로 요 라인 쓰고 요 라인 쓰고 요 라인 쓰면 1부터 6까지는 몇 번 써졌을 거야? 일단 한 번은 다 써졌고 얘네 수들만 몇 번 써질 거야? 2번 써졌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출발은 1부터 6까지 21.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번씩 써져 있는 A, C, E. 이해됩니까 지금?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A, C, E는 2번 써졌어. 요놈이 어쩐다? 세 줄이다. 3K가 배수가 된다. 그럼 21은 3의 배수니까 요놈이 3의 배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1부터 6까지 3의 배수 3의 배수 선생님 깔 때 어떻게 깐다 했습니까? 나머지로 깐다겠죠? 1, 2, 3, 4, 5, 6이야.
얘는 나머지 세 개의 수가 3의 배수고 내는 방법은 현재는 어떤 조합밖에 없어? 0, 1, 2 조합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8개의 조합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그 8개를 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일일이 푸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가 수가 썩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의 틀이 만들어내면 얘를 돌리겠지. 그러잖아. 1, 2, 3 써진 것과 1, 2, 3 써진 건 달리 보겠다 이 말이야. 하나의 모양을 찾고 이게 말이 되게끔 찾고 곱하기 3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겠죠. 다 3의 배수네. 따지면 3으로 나누면 이게 8개, 10개, 12개 몇 개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8개의 조합을 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조합을 찾아달라 이거지. 일일이. 됐습니까? 근데 타분분 8보다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 여기에 뭐 1, 2, 6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뽑았어. 1, 5, 6을 뽑았어. 예를 들어서 1, 5, 6을 뽑다 보면 이 수가 너무 크잖아. 너무 크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조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 8개 조합 중에 안 되는 조합이 있다는 말이지. 자, 1, 5, 6이 안 됐다는 말은 1, 2, 6도 안 되는 겁니다. 1, 5, 6이 안 되면 1, 2, 6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니? 1, 5, 6이 안 되면 1, 2, 6도 안 돼. 이해되니? 돼, 안 돼? 왜 그러겠어? 대칭적이잖아. 그러면 개수가 좀 더 준다는 소리야? 4개까지는 안 줄더라도 대칭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4개, 4, 5개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빠른 배치를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놓여진 것들 보면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 같은 걸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일일이 썼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18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설명 간단하게 하겠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X번 방향을 바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번 방향을 바꿨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풀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실은 그냥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 꺾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방법은 얼마나 많겠어. 일일이 그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건 해볼 수 있다. 수가 작은 거하고 수가 큰 건 해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1인 경우는 뭐 한 번 2. 검사하기도 기억. 4개나 나오네. 자, F2하고 F11은 자, 2는 2번 꺾였고요. 11은 11번 꺾였죠. 2번 꺾인 애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한번 그려봤더니 2번 꺾인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2번 꺾였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2가지 그림이 나오네. 모양 자체는 개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2가지가 이 모양에서 2번 꺾였다는 이 점이 2개인 상황을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야. 됩니까? 우리가 도형적인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그림을 가지고 말은 2번 꺾였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방법은 뭐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보고 이 그림을 이 라인만 보고 2번 꺾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면 너희들 이게 특징이 뭐냐 물어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야. 뭐가 보여? 여기 불이 찍어 보이겠지. 다리가.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꺾인 두 점이라고 이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요 라인이 한 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왜? 이 라인 한 개 고를 때 꺾인 점이 두 개 무조건 발생하게 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요 라인의 개수가 한 번, 두 번 꺾인 경우의 수와 똑같다고. 그러면 얘를 안 그리고 이제는 뭐만 그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 라인만 그리면 이 라인의 개수가 두 번 꺾일 때 개수와 똑같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가 있냐? 나는 얘를 선택했어. 그러면 안 되겠지. 됐어? 아, 이 라인은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야. 다시 말해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이 가운데 라인하고는 분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나요? 가운데 라인을 고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횟수가 된다. 5번. 마찬가지로 가로 라인이 아니라 세로 라인을 골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가운데 라인 6개다. 5개다. 거꾸로 넣네. 6개, 5개. 그래서 F2는 11이라고 우리는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수준 정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F11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어쩔 수 없이 11이 되는 상황을 해보겠지. 일을 해봤으면 11번 꺾이게끔 나는 한번 가보면 되겠다. 가로 출발할 때 어디로 출발해? 어떻게 출발할 수도 있고 위로 출발할 수도 있고 옆으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모르면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개수 세면서 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11번. 맞네요? 요런 모양이라고. 그럼 이 그림에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있네. 얘가 눈에 들어오겠지, 얘가. 그림을 딱 그려는 하나의 케이스잖아요, 이거네. 얘가 보이네. 오, 이렇게 두 칸 올라가는 놈이 있어야 된다,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거니, 여기서 올라갈 거니, 선택하겠네. 어디서 올라갈 거니, 여기서 6개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서 꺾였다가 꺾이게 되면 12번이 됩니다. 12번도 있단 소리야, 지금. 알겠어요? 11번, 이게 지금 6번 나왔고요. 요거 말고.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이렇게 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번. 맞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체. 요게 눈에 들어오겠지. 그럼 요게 언제냐? 여기 말고 이때도 가능하겠네. 다시 말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 6. 여기는 아니겠죠. 얘도 6번이에요. 얘는 12가 되네요. 오, 같지 않네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서 풀라는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 고1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1이 있고 12가 있다고 하면 얘가 쉽고 얘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가 있고 11이 있으면 얘가 쉽고 얘가 쉬워. 여기까지 우리 계산해봤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컸어? 11이 컸습니다. 그럼 정중앙에 6하고 7이 있어. 누가 더 클 거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7이 클 거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적어도 7이 아니더라도 8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서는? 왜냐면 얘는 서서히 올라가고 얘는 훅 올라가다 보면 적어도 최대는 6은 아니다 할 것이다. 이 정도 판단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문제 풀이는 이런 직관력을 좀 이용해달라고 나온 것 같긴 해.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이게 고1 모의고사는 아니었던 느낌이고 나왔다면 좀 확통 쪽 약간 심화과정 모의고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응?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답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결했고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겠지. 그래야지 일반 풀이를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 문제를 낸다고 하면 내가 낸다고 하면 혹시 이 문제를 낸다고 하면 F3을 구하라고 할 거야. F1은 쉽잖아. F2하고 F11은 쉬웠을 거야. F3 더 어렵게 내려면 F10을 냈을 거라고. 비슷한 풀이인데도 F3보다는 F10이 훨씬 느낌이 어렵게 다가올 거야. 그래서 느낌상은 F3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내가 아까 뭘 구할 때 두 번 꺾일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꺾이는 두 점을 보지 말고 뭘 생각하자? 요선 하나를 생각하면 이게 두 번 꺾였다는 해석이 된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선을 하나 더 그어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내가 출발해서 선과 만나면 꺾을 거야. 내가 출발해서 선과 안 만나서 꺾였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지? 선과 가서 꺾였어. 얘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 가로선 두 개를 지나면서 꺾여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야. 뭔 말 이해되니 지금? 두 개는 안 된다. 가로 두 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세로선이 하나 발생했어. 이런 선과 만나면 나는 꺾을 거야. 가로로 출발했습니다. 꺾어 만나서 꺾어 말 되지? 세 번 꺾은 거야. 위로 갑니다. 만나면 꺾어 만나면 꺾어 말 되지? 아 하나하나면 꺾임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야. 이거는 하나하나가 뭐야? F3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F3은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는 이 개수는 어떻게 쓸 거야? 빨간 줄의 개수와 초록색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겠네. 빨간 줄의 개수는 가로 6개 중에 1개. 얘는 세로 5개 중에 1개. 6실, 5실 해서 F3은 6실, 5실, 가로 세로 2 이렇게 해서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적당하다. 이 정도를 판단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F4로 가볼게요. F4로 가면 이제는 선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전에 해봤으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꺾인 횟수에 대한 얘기를 라인을 그어가면서 라인하고 똑같은 의미를 발생할 수 있다. 라인 하나가 꺾임이 두 개 개수하고 똑같은 말을 대응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었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가는데 선과 만나면 꺾을 거야. 출발. 꺾어 4번 꺾였네. 됐습니까? 갑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꺾어 말이 안 되네. 요걸 건들지 않았어 지금. 얘 없는 거 똑같은 말이지. 그 전에 했던 생각이야. 아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얘는 아까는 얘는 양쪽 방법이 두 가지 다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으면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된다 이거지. 맞는 말인지를 반대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위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 이제. 이렇게 안 되네. 가로로 가면 이렇게 말이 되네. 아하 지금 이렇게 가면 4번 꺾인데 방향이 한 방향밖에 안 나온다 이거고 우리는 선을 세로선 2개 가로선 하나를 하든지 가로선 2개 세로선 하나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F4는 지금 가로선 5개 가로선 6개 6시 세로선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든지 6시 1 5시 2 하든지 이렇게 나올 거다.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됐죠. 아, 요 정도를 했으면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서 요 라인의 개수 가운데 중에 고르는 라인의 개수가 같을 때는 짝수번이 떨어질 거고 같게 되면 홀수번이 떨어지고 개수가 하나 차이가 나면 짝수번 움직이는 개수가 나온다고. 짝수번 꺾이는 개수가 나온다. 됐습니까? 하나 세 개는 당연히 안 되겠지. 하나 세 개는 0개 2개랑 똑같은 말이야. 왜 하나는 해결했으니까 0개 2개 나오니까 하나 세 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론화 시켜서 문자로 공식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외울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잘. 없겠지. 너희들 혹시 이 문제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수령 나오면 죽어라는 소리야. 이게 요걸 빨리 판단해서 식을 적어내라는 소리고, 이 그림은 맨날 달라질 수가 있잖아. 현재 6, 7 이렇게 나오는데 뭐 7, 8 나올 수도 있고 8, 8 나올 수도 있고 6, 6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수는 다 달라지니까 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런 문제는 적어도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그렸던 라인의 개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답을 작성해라 이거죠. 알겠나요? 현재 느낌으로 봤을 때 F3하고 F4 정도가 질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만약에 요거 7 정도 나왔다, F6, 7 나왔다는 것은 일반화를 시켜라 이 소리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 적었으면 일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F6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한 개 한 개일 때 3이고 두 개면 5가 되는 거야. 세 개이면 7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4일 때 한 개, 두 개 있잖아. 두 개, 세 개면 5가 되고 세 개, 네 개면 7이 되는 겁니다. 8이 되는 겁니다. 8. 4, 6, 8.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그러한 어떤 경우의 수적인 특징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판단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적어도 너희들이 이 문장을 읽고 나는 한번 꺾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돼. 이게 공식적으로 자주 나온 문제면 공부시키겠지만 뭐 생판 처음 보는 문제고 앞으로도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나왔다면 어렵겠지. 근데 그거를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어떤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27. 자, 6명이 5개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골라 수강, 6명의 학생이 5개의 과목을 대야 각각 한 과목씩 골라 수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A와 B와 C는 같은 과목을 수강을 신청했고 D와 E와 F는 각각 A, B, C가 수강 신청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3명은 같은 거 고르고 나머지 3명은 다른 과목 중에 골라라 이 말이잖아. 3명은 골랐겠지. 오실이 되고 해. A, B, C 3명은 같은 거 골랐다고 해. D, F는 남는 거 4과목 중에 3개를 골랐겠지. 그러지? 남는 거 4개 중에 3개를 나누어서 골랐겠지. 4C3, 3팩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자, 28번. 사과를 포함한 서로 다른 과일 3개와 감자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 총 6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합니다. 사과 바로 옆에는 채소가 배열하고 감자 양쪽, 사과 양쪽은 채소, 감자 양쪽은 과일. 그러면 과채 가란 소리네. 맞습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니군요. 문장 잘못, 과채 가는 게 아니라 사과는 야채, 감자는 옆에가 과일이야. 다른 과일과 다른 채소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고. 이해되니? 그러면 생각상 딱 봐도 구분을 시키겠네. 어떻게 구분시키겠어? 첫 번째, 사과하고 감자가 이렇게 이웃에서 쓰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사과 양쪽에 채소니까 이렇게 채소가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채소와 감자는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지?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겠다 이 말이고. 아니다. 감자 옆에는 과일이 들어가네요. 과일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채사 감 과잖아. 그렇지? 사과랑 감이 바뀌면 과일과 채소가 바뀌니까 어차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2가지가 되고 나머지 2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겠죠. 몇 가지 됩니까? 그럼 여기가 몇 가지가 되지? 일단은 채소 집어넣어야지. 과일 집어넣어야지.
3 곱하기 3C 이래도 되고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요를 배치하는 과정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과 나열하는 게 3팩. 이해됩니까? 최사감과를 만드는 게 3 곱하기 3이야. 내가 이 틀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최사감과가 바뀌었어. 과감 사체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나열했다. 이렇게 되겠죠? 뭔지 알겠나요? 응? 두 번째로는 사과하고 감이 떨어졌어. 그러면 사과 옆에는 채소가 들어갈 거고 감 옆에는 과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배치가 이것밖에 없네. 그러면 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내? 채 넣는 방법은 나머지 개수니까 2패. 과가 넣어야 돼 2패. 맞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요 둘을 나열 2패. 틀을 만들고 나서 나열을 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현재 모습의 그 틀을 만들고 나서 나열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를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과 옆에 여사건은 못 풀 것 같은데. 풀 수 있나? 사과 옆에 채소 2개. 감 포함해서. 이해되니? 감 옆에 과일 2개. 사과 포함해서. 하다 보면 그 채소 과일이 사과하고 감일 수가 있다. 나는 그 생각보다는 이게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응? 됐어요?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31번 좀 어렵습니다. 자, 0, 1, 2, 3, 4, 5가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짝수. 4자리 자연수. 짝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100의 자리가 5이면 1의 자리는 2가 아니야. 10의 자리가 4가 아니면 1의 자리는 2야. 100의 자리가 1의 자리에 영향을 미쳤네. 100의 자리가 5이면 1의 자리 2가 아니야. 100의 자리가 5가 아니면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말 안 나온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100의 자리가 5이면 1의 자리 1을 안 넣을 거야. 근데 100의 자리가 5가 아니면 1의 자리는 관계가 없는 거야. 어떤 거 들어가 된다 이 말이지. 자, 10의 자리가 4가 아니면 얘가 4가 아니면 1의 자리는 2야. 얘가 4이면 몰라. 이래 되겠지. 자, 1의 자리가 지금 100의 자리에 영향을 미쳤고 10의 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수가 2를 가지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1의 자리가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얘한테도 영향을 미쳤어. 근데 말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 기다 아니다가 지금 섞여 있어. 기다는 편해. 기다가 제일 편해. 알겠나요? 기다 아니다가 섞여 있는 문제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를 풀어서 좀 헤쳐줘야 돼요. 풀어서 헤쳐줘야 돼. 그래서 분류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분류 작업. 100의 자리가 일단 5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10의 자리가 지금 4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00의 자리가 5이다 4이다. 5이다 4가 아니다. 5가 아니다 4이다.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게 제일 나을 거야. 이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가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한두 가지 좀 해봅시다. 0, 0이야. 아니 0, 0이란다. 100이 5야. 5이면 2가 아니야. 4이면 몰라. 그럼 여기는 2가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짝수니까 여기는 0하고
0하고 4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랬니? 짝수니까 100의 자리가 5이면 1의 자리가 2가 아니라고 했어. 1의 자리 2 안 쓸 거야. 근데 100의 자리는 10의 자리가 4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2는 못 쓰니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 상황에서 개수를 셀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 안 돼? 어허이. 그럼 이거 몇 가지야? 얘는 5가 들어갔고 얘가 4가 들어갔고 여기는 0이니까 남는 수 3개 남았나요? 그럼 3가지. 얘는 앞자리 0을 못 쓸 거니까 얘는 2가지가 되겠죠. 엄마 얘되니? 아니야? 10의 자리에 4가 들어. 10의 자리에 4가 모두. 10일짜리 4가 들어갔잖아. 아, 4 들어갔다고요? 죄송합니다. 4가 들어갔으니까 0밖에 안 들어가네요. 0 3가지밖에 없네요. 맞죠?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4번 할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5이면 2가 아니야. 2 여기다 안 쓸 거야. 4가 아니면 2야. 뭐야? 모순이네. 말이 안 되지? 5이면 2를 쓰지 말어. 4가 아니면 2를 써. 모순이라고 해. 다음. 아니면 몰라. 기면 몰라. 몰라. 여기는 몰라.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4는 썼으니까 여기가 뭐 들어가야? 0하고 2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각각 또 세면 되겠죠. 아니면 몰라. 아니면 2야. 여기는 무조건 2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것만 잘 세면 되겠네. 요거에 대한 생각만 잘 하면 되겠죠. 자, 분류 작업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라고 해. 그만큼 분류 작업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다음 33번 9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수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야. 어떤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 일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두 수의 차라는 것은 붙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지? 숫자 9개 중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서 나머지 6개를 배치시키고 사이에서 나는 골라낸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73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 말 이해를 해야 돼. 총 9개 중에 내가 이웃하지 않는 3개의 수를 고를 거야. 그러지? 근데 여기다 숫자를 내가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3개를 골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떤 수를 고른지가 지금 정해졌어. 이게 라인이 수의 라인 수야. 3, 6, 9를 고른 거야, 지금. 됐니? 그래서 73가지가 내가 수를 골라낸 사실이고 얘를 나열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엄마는 알겠니? 해석되니? 이웃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말이 나오냐 이거야. 이해되니? 얘를 풀어 헤쳐가지고 이웃하지 않는다를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야. 조심하세요.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지금. 바로 끝났잖아 지금. 많이 했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